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퀄컴이 하웨이에 스냅드래곤을 팔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하웨이와 거래 재개를 해달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났습니다. 이 퀄컴은 하웨이에 모바일 AP를 팔지 못하는 바람에 디멘시티를 만드는 대만의 미디어텍과 엑시노스를 만드는 삼성전자만 반사 이익을 보게 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규제 때문에 연간 80억 달러 시장을 다른 업체에 내주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로 손해가 막심한 만큼 하웨이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논리인데요. 이 기사를 보고 좀 무리한 주장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삼성만 해도 하웨이에 엑시노스를 납품하지 않습니다. 이 삼성도 미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괜히 하웨이에 AP 좀 팔고 미국 정부에 지켜서 다른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몸을 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삼성이 이득을 본다고 물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만 디멘시티 그리고 중국의 유니 SOC 정도가 반사 이익을 보는 업체일 것입니다. 80억 달러를 손해본다는 주장도 가한데요. 하나로 9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웨이 모바일 AP가 차지하는 시장 규모로는 너무 큽니다. 기린칩이 맡고 있는 프리미엄 폰에 들어가는 하웨이 모바일 AP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하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018년 기준으로 하웨이가 전 세계에서 사들인 반도체 부품 규모는 700억 달러, 하나로 약 83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 한 110억 달러 정도가 퀄컴,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웨이가 사들인 부품 규모입니다. 이 110억 달러면 하나로 13조 원 정도 되는데요. 마이크론으로부터 D램 등 메모리, 인텔로부터 CPU, 퀄컴으로부터 AP, 모뎀 칩 등을 다 사도 13조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퀄컴이 하웨이와 거래 재개가 되게끔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면서 하웨이와 거래 제한으로 연간 80억 달러, 9조 원 남짓 시장을 손해보고 있다고 하면 너무 시장 규모를 뻥튀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하웨이와 거래를 다시 트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퀄컴은 바람대로 하웨이와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일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런저런 요인 등을 점검해 보면서 시나리오별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퀄컴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란 쪽의 주장을 보면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퀄컴의 논리가 일단 일리가 있고 최근 하웨이와 퀄컴이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하웨이는 퀄컴에 18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 남짓의 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배팅하는 쪽에서는 이 퀄컴과 하웨이 간의 특허권 분쟁 합의 뉴스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하웨이가 조만간 출시하는 메이트 40이 기린 AP가 장착되는 마지막 폰이 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놨고, 또 퀄컴이 하웨이 거래 재개를 노리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연달아 나온 점에 주목합니다. 하웨이와 퀄컴, 그리고 퀄컴과 미국 정부 간의 암묵적 교감 속에 이런 뉴스가 발표됐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특히 퀄컴이 거래 허가를 받으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신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미국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내놓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퀄컴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나오는 메이트 50에는 스냅드래곤 칩이 탑재될 것이란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퀄컴이 거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퀄컴에 거래 허가를 해주게 되면 하웨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제재 효과가 아예 사라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하웨이 스마트폰은 거의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구글 OS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차피 중국 당국이 구글의 주요 서비스와 웹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웨이는 다른 스마트폰과 같은 조건에 서 있습니다. 달리 보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AP 성능이 중요합니다. 하웨이로서는 이류 제품으로 통하는 대만의 미디어텍만 탑재 가능한 AP라 이대로면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퀄컴이 스냅드래곤을 하웨이에 납품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하웨이가 계속 최고 스마트폰 위상을 이어가게 되고, 이는 하웨이가 통신장비, 스마트폰 시장 등에서 후위를 도모할 발판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9년 퀄컴과 함께 하웨이와 거래가 제한됐던 인텔, 마이크론, 자이링스 등은 미국 정부가 거래 제한을 풀어주면서도 퀄컴에 대해서만은 유독 계속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퀄컴이 사실 하웨이 거래 제한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퀄컴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하웨이는 그간 자신의 프리미엄 폰에 퀄컴 AP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기린 칩만을 썼는데요. 오히려 중저가 폰에 스냅드래곤을 썼던 게 바로 하웨이입니다. 그만큼 하웨이는 반도체 굴기의 선봉에 선 기업답게 그 자신의 성장에 주안점을 둬왔는데요. 사실 퀄컴이 하웨이 거래 제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웨이와 다시 거래를 트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부터 자기 제품이 배척당하는 움직임을 막아보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그 사업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면서 가급적 미국 퀄컴 칩을 덜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퀄컴으로서는 그 당장의 하웨이와 거래 재개보다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싶은 생각이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이 퀄컴의 별명은 특허 괴물입니다.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직접 탑재하지는 않아도 다른 AP 업체로부터 특허 사용에 따른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게 퀄컴입니다. 이 퀄컴이 애플, 하웨이 등과 괜히 특허 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허 로열티가 그만큼 막대하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삼성이 엑시노스를 일부 지역에서만 탑재하는 것도 워낙 퀄컴의 특허 로열티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스냅드래곤을 쓰는 게 낫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어찌됐든 퀄컴으로서는 하웨이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를 탑재해도 로열티는 꼬박꼬박 챙깁니다. 하웨이와 퀄컴을 떼어 놓으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웨이가 갈수록 위상을 잃어갈 것이고 결국 다른 업체가 하웨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는 하웨이 제거를 원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퀄컴의 거래 허락을 해주게 되면 구글의 반발도 예상돼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퀄컴의 거래 허락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는 예상일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예상을 해보면서 예측해보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